자, 마지막으로 저기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12.3 계엄 당시에, 이 1차 계엄 모의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병력이 부족하다라고 느낀 이 윤석열과 김영현이 전방부대에서 군대를 빼올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서울의 봄이야 이거. 야, 이거는 진짜로 전쟁 나도 상관없이 이건 서울의 봄이야. 하겠다고 작정을 먹고 있었다는 거죠. MBC 단독입니다. 4번. MBC가 입수한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은 국회 장악을 위한 윤석열의 의도를 보여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이 사람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아무것도 몰랐다. 자기 TV 보고 알았다라고 방송 얘기했죠. 보고 알았다. 네. 자, 자기는 포고령을 본 적도 없다. 네. 이 사람이 이재식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이 상황이 악화돼서 이거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완력으로 하자라고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쭉 군대로 밀고 들어가자. 계엄 해제가 됐어도 밀고 들어가자. 라는 소리를 세상에나 계엄사령관 역할을 맡고 있었지만 자기는 몰랐다고 주장하는 박완수가 이따위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진짜 저는 그 순진한 척하면서 자기는 TV 보고 알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는데요. 자기는 포고문을 본 적도 없는데 포고문에 자기 사인이 있어. 사인을 도용당한 건가? 과거로 가서 사인을 했나? 아무튼 그래서 검찰은 국회 장악을 위한 추가 병력을 전방에서 조달하려 했던 것 아닌지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도 파주 육군 2기갑 여단이 언제든 동원 가능한 상태였고요. 여단장인 구산회 준장이 판교의 정보사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휴가 내서 판교에 와 있던 애가 일산에 있는, 파주에 있는 이 기담 연장 여단장 얘였구나. 그럼 얘가 부르면 그냥 자기 부대에서 가는 거지. 바로 탱크 몰고 들어올라 그랬던 거네. 지난 1979년 12.12 쿠데타 당시 신군부는 구사단과 2기갑 여단 등 전방부대를 동원해서 서울을 장악을 했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그 CCTV에서 봤지 않습니까? 강원도 육군 21사단과 22사 같은 경우에는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에 투입까지 됐었습니다. 즉 전방부대를 포함한 우리 군부대 상당수가 이미 포섭이 된 상태에서 계엄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나 9.3에는 그 당시에 판교에 나와갖고 그 자리에서 원격으로 지시를 내리기 위한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왜 나왔나 갖고 우리가 그렇죠. 그때 이해가 잘 안 됐었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냥 단순히 휴가였고 휴가인데 왜 거기에 가 있을까? 군 병력은 동원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나 기갑 여단이잖아. 기갑. 탱크를 밀고 오겠다는 거잖아. 사람이 막으면 순환문 때처럼 사람이 막으면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밀고 가라고 했을 놈들이에요, 진짜. 사형이야. 여기에 특전사령부의 특전사 참모장, 준장이죠. 박 참모장이 당시에 곽정근 지금 이제 특전사령 보석 중이죠. 상급자와 통화를 할 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거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어요. 네. 자,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4차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자, 이 박 참모장 같은 경우에 계엄 당일 전투 통제실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 바로 오른쪽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뭐라고 했냐면, 자, 상급자와 통화를 하면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복창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곽정근 사령관은 원래부터 문 부수고 들어가라고 했고 윤석열은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이걸 복창하는 걸 복창했다. 옆에서 부관이 본 거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 모습만 보고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겠거니 추측을 했대요. 그런데 이후에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듣고
이거는 국방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VIP가 직접 명령을 내린 거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진술을 하게 됐습니다. 곱창이 그거예요. 남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들은 말을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문 부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의. 이런 그러니까 수준이야. 왜냐면 명령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상관에게 확인을 확인시켜 해주는 주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뭐 703 특임단이나 공수여단들한테 유리창을 깨라,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을 못하던 의원들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이 명령들을 하다라는 거를 옆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거를 기억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이 되니까 곽 전 사령관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웅크리면서 병력 철수를 지시했고 좌절하는 모습이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이후 사령관에 대한 신뢰 문제와 부하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은 눈을 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네요. 왜냐하면 박정군을 나쁜 놈이다, 포섭당했다라고 몰아붙였는데 박정군 부하 군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증언을 해버리는 순간 거기에 대놓고 너도 포섭당했지라고 말할 만큼 뻔뻔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위원이 피고인 주무시는 건 아니죠? 라고. 왜냐면 그 상황에서 증언을 아예 안 듣고 눈을 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전에도 눈 감고 있었는데 왜 어제만 눈 감는 거 뭐 자는지 물어봤을까? 지금 나도 뒤지게 생겼는데 너는 잠이 와? 너 지켜주려다가 지금 내가 날아가게 생겼다고 라는 차원에서 아이고. 더 뭔가 우라가 끌어올라서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까요? 엉망진창이다. 아무튼 직위원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리를 빨리 던지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 재판 안에서 이런 류의 어떤 그 증언들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면서 이거 속기록에 남기세요 막 이러면서 검찰 이런 부분 증거 보강해서요 이러면서 윤석열을 때려잡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든지 뭔가 변화를 보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그만둬야지. 민주당 측에 이 재판에서 직위원을 배제시키겠다라는 협상안을 들고 나오면 일단은 이제 다음번 판사를 지정하는 거를 선거 이후로 미뤄야죠.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선거 끝나고 사법개혁하고 장관들 일괄적으로 교체하고 헌법재판소장 임명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시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부 누구를 끌어오는지 데리고 오는 걸 보면 되겠죠. 근데 아니, 그 일단 정도로 직위원이가 빨리 윤석열을 체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요구하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그래 알았어. 직위원 교체시켜줄게. 이걸로가 안 된다는 구속 거예요. 제대로 된 네. 재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은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별재판소를 세우기로 했잖아요. 지금까지 한 재판은 다 개무효인 거예요. 특검도 하고 조사부터 법원도 있고 조사부터 기소, 재판을 다 해야. 완전히 국민공개재판으로 새로운 재판부에서 해야 됩니다. 최소한 내란의 건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눈 감고 자든 뭘 하든 신경 안 썼는데 그 한마디 주무시는 건 아니죠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직위원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수그러든다거나 또는 민주당의 공세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판이라는 거예요. 직위원도 꼴배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이 와중에서 저기 잠이 자냐? 오나? 야, 자냐? 너 하나 때문에 지금 나까지 지금 이꼬라지 나게 생겼는데 너는 잠이 오냐? 라는 반감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